안녕하세요. 이찬훈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수입니다. 이번 주 과몰입 인생사, 이찬훈 씨가 공동 MC로 활동하고 있는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세계적인 밴드 퀸의 프레드 머큐리 인생이 다루어졌습니다. 정말 과몰입 인생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프레디 머큐리는 세계적인 팝 가수이자 밴드 퀸의 리드 보컬이기도 합니다.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인기 가수들이 본인의 콘서트 실황을 영화로 만들어서 속속 영화관을 통해서 대중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 프레드 머큐리의 아마 벤치마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하도 화제라고 그래서 머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. 지금 별로 그 내용이 남아있지 않지만 참 이 머큐리라는 가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밖에 크게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과몰입 인생사를 통해서 그때 내가 봤던 영화하고 이 줄거리를 맞춰 보니 대단한 사람이구나. 그렇기 때문에 이의 마지막 콘서트였던 라이브 에이드, 이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고, 지금 대한민국 탑 가수들, 레전드 가수들도 이 머큐리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영화를 속속 개방하고 있다. 그 중에서도 임영웅 씨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임영웅 씨는 벌써 2번의 영화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번에 공연될 영화는 I'm Hero the Stadium, 즉 체육 월드컵 공원에서, 축구 월드컵 공원에서 10만 관중을 운집시켰던 그 공연을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서 영화관에서 개봉 8월 28일 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시점에 과몰입 인생사에서 이 밴드 퀸의 프레드 머큐리 인생이 과몰입 인생사에서 다루어졌습니다. 이 오프닝에서 이찬원 씨는 프레드 머큐리의 노래를 또 팝 아닌 트롯 버전으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. 이 라이브 에이드 공연은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민소매 러닝셔츠, 즉 집에서 입는, 잘 때나 입고 집에서만 입는다고 생각했던 민소매 러닝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, 또 나오면서 에오라는 본인의 그 출생지를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음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. 정말 전무후무한 공연,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 그런 온도들이 꽉 차 있는 운동장에서 세계적인 공연을 했고,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. 퀸의 데뷔는 신문 기사에서 주로 욕으로, 비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. 퀸이 엘리자베스 퀸을 의미하는 줄 알고 퀸이 공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기자들이 몰려나갔더니 그 퀸은 다름 아닌 밴드였습니다. 이렇게 기자들이 속았다는 분함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, 이 비판은 인종 논란, 외모 논란으로까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치아 교정이나 해라,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비판이죠. 해서는 안 될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
아프리카 태생이면서 국정 문제도 또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야비한 비판이죠. 야비한 비판이죠. 이렇게 머큐리는 정말 어려운 데뷔 후에도 시간을 보냈습니다. 또 3년 후에는 방송 스케줄이 하나 잡히기는 했는데 가보니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냥 펑크 때우는, 빵꾸 그야말로 때우는 그 정도. 악기 한 번, 밴드에게 악기 하나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연주하는 신용만 하라, 이런 요 제작진의 요구에 머큐리는 그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. 화장을 괴상망측하게 해서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두툼하게 그리는 화장을 괴상망측하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들이 연주는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퀸이라는 그 밴드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속사를 하나 만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산도 해주지 않지만 이 소속사 사장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머큐리는 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여기에서 나옵니다. 탈퇴를 합니다. 그리고 시골행을 택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창의적인 괴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. 괴성을 지르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멤버들에게 하면서 이것이 음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실험적 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이때 만들어진 이 노래가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런 노래라 그럽니다. 저는 퀸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고 머큐리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지만 당연히 인생 머큐리, 사람 머큐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들은 락의 전설, 전무후무한 락의 전설이라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되고, 이는 이들의 이 활동은 케네디 암살 다음으로 충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,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큼 성장했습니다. 이들이 이렇게 명성을 얻기 전까지 프레디는 마케팅도 남달랐습니다. 이 DJ 라디오에서 즉 음악을 틀어주지 않으면 음악이 뜰 수가 없는 시절이죠. 지금같이 답채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뜰 수가 없는데 이 데모 테이프를 DJ에게 보내면서 방송 절대 금지, 절대 이거는 방송하지 마라. 그러니까 PD들은 궁금하잖아요. 왜 방송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고 노래를 자연히 들어보게 되죠. 들어보니까 굉장히 쇼크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. 즉 지금으로 말하면 어그로를 끌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이미 머큐리는 그 당시에 홍보 전략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. 그때부터 머큐리의 전성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. 대중의 눈길을 끌기 위한 패션, 또 위아 더 챔피언이라는 떼창, 관객들과 같이 하는 콘서트에서 떼창, 여기 또 떼춤까지, 이미 이때부터 떼춤 포인트 안무까지 개발을 하는데 발바닥 박자 맞추기, 발바닥,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떼짱을 하고 떼춤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발바닥 박자, 소리도 크고 웅장하고, 이때부터 머큐리는 남다른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퀸의 몰락의 시대는 또다시 옵니다. 즉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. 성 정체성을 들고 나옵니다. 머큐리는 인종 문제, 외모 문제, 성 정체성까지 불거지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머큐리는 또다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를 정상에 올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다 역시 코스염이라는 이 주제를 또 선택을 하는 것이죠. 결국 머큐리는 성 정체성으로 고립이 돼서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
수밖에 없었고 본인은 이제 더 이상 휴식기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. 결국 이 머큐리는 라이브 에이드라는 특단의 공연을 들고 나와서 성공을 시켰지만 역시 성 정체성 논란이 되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에이즈가 걸려서 불과 45살이라는 나이를 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. 그는 40살에 에이즈 판단을 받았지만 5년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얼굴은 점점 변화해서 병색이 확실해 가지만 마지막까지 그 보컬을 내면서 보드카를 듬뿍 마시고 녹음을 하는 그런 투혼을 벌이다 결국 에이즈로 45세를 일기로 마감을 했습니다.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전무후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아티스트였다. 이것이 정말 과몰입 인생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여기에는 대한민국 이종환 씨 이후에 최고의 DJ라고 하는 배철수 씨가 특별한 스토리텔러로 나섰었습니다.